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로스는요, 여러분 큐피드의 화살 아시죠? 이 화살에 맞으면 처음 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큐피드가 그리스 신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고 아프로디테 여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등장하는 그림을 보면 이 에로스가 아기 천사 같은 모습으로 같이 나오는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푸시케는 이 에로스가 청년이 되어서 사랑에 빠진 그 에로스의 연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이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사랑 그리고 예전에 했던 사랑을 비춰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푸시케는 어느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미와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근데 아프로디테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난 거예요. 이렇게 푸시케의 인기가 치솟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프로디테에게는 점점 더 관심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도 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는 안 그래도 질투의 화신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푸시케에게 벌을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에로스를 부르는데요. 이 에로스는 화살을 쏠 수 있으니까요. 이 화살을 쏘아서 그 푸시케에게 맞춰라. 그리고 이 푸시케가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싫어할 만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해라 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 에로스는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요, 푸시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막상 에로스도 이 푸시케를 보니까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화들짝 놀라서요, 자기도 모르게 화살 쪽으로 자기를 좀 긁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였던 에로스가 청년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 에로스가 사랑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장을 해왔죠. 근데 마치 이론에는 빠삭한데 실전에는 약한 그런 사람처럼요. 이 에로스가 직접 사랑을 해본 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로스가 푸시케를 만나서 첫사랑에 빠진 거라고 저는 이 장면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가 푸시케에게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이 푸시케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폴론 신에게 찾아가서 신탁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어떤 신탁이냐면요. 이 푸시케는 무시무시한 괴물의 아내가 될 것이고 어디 바위산에 상복을 입고 올라가서 혼자 있어야 된다. 이러한 신탁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인간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신탁은 꼭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저주를 내릴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푸시케도 결국엔 상복을 입고 바위산에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남겨집니다. 그리고 괴물 남편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않게 따뜻하고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냐면 서풍 제피루스가 와서 이 푸시케를 데리고 어느 아름다운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 궁전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산의 진미가 넘쳐나고 그리고 사방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중들이 이 푸시케가 편안하게 이 궁전에 머물도록 또 시중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밤이 됐습니다. 근데 낮에는 좋았지만 이 밤이 되니까 또 괴물 남편이 오진 않을까 푸시케는 이제 걱정을 또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온 남편은 괴물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목소리도 감미롭고 뭔가 다정하고 자기를 사랑의 손길로 보듬고 이러 했거든요. 그래서 이 푸시케는 밤에 남편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 남편이 밤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남편이 푸시케에게 당부를 하기도 하거든요. 절대로 자기의 모습을 궁금해하지 말고 보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만일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푸시케에게 경고를 합니다. 푸시케도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잘 따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금기는 사실 깨라고 있는 법이고요. 그래서 푸시케가 계속 남편의 얼굴이 궁금하지만 그래도 계속 남편의 말을 잘 따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궁전에 언니들이 놀러 왔는데요. 이 언니들이 푸시케의 궁금증과 의심에 불을 지피는 말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푸시케는 결국 남편의 얼굴을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막상 남편의 얼굴을 봤더니 괴물은커녕 엄청 잘생긴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은 사랑의 신 에로스였던 거죠. 푸시케는 깜짝 놀라서 자기가 들고 있던 등불에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렸는데요. 이 기름을 맞은 에로스는 잠에서 깨게 되고요. 그리고 좀 상처를 입고 몸에, 그리고 마음에도 상처를 입고 이 푸시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는 자기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푸시케가 자기를 믿지 않고 의심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배신감을 느껴서 푸시케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에로스가 요구를 한 건 전 되게 무리하고 좀 억지스러운 요구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모르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첫사랑에 빠지면 엄청 그 사랑의 이상에 그리고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걸 이해해줘야 하고 내가 생각하거나 의도하는 모든 것을 따라줘야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에로스가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푸시케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도 푸시케의 생각이나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좀 물어보고 조율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에로스도 이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에 미숙해서 푸시케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파국적인 생각, 너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 사건 하나로 그냥 헤어져 버리는 이러한 결단을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은 사랑의 관점에서 푸시케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푸시케가 에로스의 얼굴을 확인을 한 건요. 저는 사랑의 실체를, 그러니까 현실 속의 이 사랑에 직면을 한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다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랑의 열정, 쾌락, 행복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사실 암흑을 걷는 것과 좀 비슷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행복하지만 사실 이 상대방과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현실감은 되게 떨어지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관계가 진전이 되면 아니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까? 나는 정말 사랑하는 걸까? 우리의 관계는 대체 어떤 관계이지? 이러한 의심이 든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제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이어갈지, 그러니까 이런 열정이 줄어들더라도 조금 더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러한 관계로 접어들지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오는데요. 저는 바로 에로스의 얼굴을 푸시케가 확인을 한 게 이 순간에 맞닥뜨린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을 벗어난, 그래서 원래 푸시케가 하고 있었던 이 사랑의 실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푸시케는 공주이긴 하지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과 신이라는 신분의 격차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벽인 셈이고요. 그리고 이 남편의 어머니는 무려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안 그래도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들에게 되게 추앙하고 숭배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 아프로디테는 자기를 싫어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큰 장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 남편은 자기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을 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떠나버린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푸시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과연 푸시케는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은 과연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